캐나다 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예요. 10%.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같은 기간 동안 4.7% 저희보다 더블 났죠. 그러니까 캐나다 기준으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이 두 자릿수니까 기금이 너무 커졌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낼 거보다 기금이 더 적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터미널로 그냥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조 원이지만은 앞으로 3,500조 된다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 1,200조 원인데 3,600조 갔다가 빵원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연기금 운용 수익 개혁을 하자는 얘기는 지금 아예 없고 더 내야 됩니다. 뭐 재정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더 내고 재정 투입하는 거에다가 기금 운용 수익까지 하면은 저희는 진짜 완전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번 주 저희 사무실 근처에 공사가 한창이라서 소음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떠야 되나? 하여튼 그렇고요. 제목은 굉장히 우울한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기금 개혁을 했습니다. 1343 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연금 내는 거를 9%에서 13%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받는 거는 40에서 43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1343 안입니다. 이걸 하면은 기금 소진이 한 15년 정도 늦춰진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연금은 사실 저도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그냥 공제받고 내고 제가 신고해서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좀 깔아보면서 뭘 느끼고 있냐면은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연금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연금의 코어는 저희가 연금 보험료, 납입하는 이 연금 보험료 이거 왜 보험이라고 또 하냐고. 어쨌든 연금 그 보험료를 9% 내고 있고 받는 거는 이제 미래 잠재소득 소득 대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그 소득 대체율 40%인데 개정안은 13에서 43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이 조금 인기가 없는 거는 내는 거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8년에 걸쳐서 그래서 26년부터 33년까지 9에서 9.5, 10, 10.5 이렇게 올라가는데 받는 거는 당장 26년부터 43 훅 받아버리니까 받는 사람 좋다 이 말이죠. 내는 사람은 이제 순차적으로 내는 건데. 그러니까 2030이 봤을 때는 갖다 바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5년 늦춰졌다고 하는 게 2056년 고갈인데 2071년 고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고갈은 똑같아요. 그리고 기금은 이제 좀 더 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한 3,600조 이상으로 갔다가 이제 꼬라박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는 이거를 1343이라고 부르지 않고 405.5 개혁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405.5 개혁안, 이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어인데 자, 405.5 개혁안에 대해서 여론은 딱 댓글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야 서로 죽도록 치고 받다가 지들한테 이익되는 거는 순식간에 일심동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금 인상도 쥐도새도 모르게 통과시키고 진짜 너무 썩었다. 이게 여론입니다. 이게 민심이고요. 그다음에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놔 연금은 착취 수준으로 뜯어가 586들이 뭘 했다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가 이런 게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5060 쪽에서는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세대를 갈라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납부해야 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납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030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스킨 인 더 게임의 그런 정신인데 지금 이거는 2030들한테 돈 더 내라 받는 건 내가 좋을게 막 이러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완전 2030 여론이 지금 시쳇말로 곱창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전골이 되고 있어.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다 좋아요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5.5 개혁을 왜 405.이라고 하냐면은 납입보험료가 4% 올라가죠. 4%포인트. 그리고 중간에 재정 투입을 넣어서 재정이 이제 빵 %요. 재정 넣자는 말은 지금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금운용 수익률을 5.5로 하자는 게 현 1343 개혁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는 지난주 내내 연금 영상을 올렸고 지난 한 1년간 연금 관련 주제를 다뤘었는데 416 연금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납입보험료 4% 더 내는 거 그리고 중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 그걸 1%포인트 투입을 하자. 그 다음에 운용수익률도 6%를 하는 것이 416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5.5를 416으로 바꾸자. 사실 지금 406인데 406을 416으로 바꾸자. 가운데 있는 재정 투입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406 개혁은 2071년이든 뭐 몇 년이든 결국 기금 고갈되고 뭐 나중에는 저희 소득의 막 30 몇 %를 연금 내야 돼요. 근데 저도 애가 있어. 우리 애가 크면은 걔는 소득의 몇십 프로를 내야 돼요. 근데 416을 하면은 기금 고갈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기금 고갈이 없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연금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미래에 내야 될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예산이 GDP의 뭐 한 6% 정도 되는데 기금이 GDP의 120%가 있고 이거를 6% 운용을 하게 되면은 GDP의 7.2% 규모로 기금 운용 수익이 생기잖아요. 나갈 돈은 GDP의 6%인데 운용으로 7.2%가 벌리면은 그러면은 나갈 돈 다 죽어도 그냥 돈이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이게 GDP의 1.2배면 현재 기준으로 3천조 되는 건데 현재 기준 3천조지 미래는 뭐 한 5, 6천조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돈들을 고갈 없이 계속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는 쪽에서는 더 내는 것도 있지만은 받는 게 거의 확실하게 받는 거고요. 나중에는 확실하게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950년대, 60년대 이런 분들이 기금 수령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시면서 수령자들 수가 감소를 하잖아요. 수령자 수가 감소하는 기간에도 기금이 수천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땐 기금을 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초반 뭐 한 40대까지는 기금을 막 내다가 나중에 안 낼 수도 있다니까요. 나중에 안 내게 되면 그럼 누적으로 보면은 이분들도 9% 낸 걸로 희석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소득의 40% 대체가 아니고요. 이건 뭐 얼마든지 계산의 영역이지만은 40%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 돈이 넘쳐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416 개혁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417 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금의 100% 규모만 있어도 GDP의 100% 규모만 있어도 7%로 운용을 하면은 6% 지출은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GDP의 1.2배까지 만들 필요 없이 2,500조 정도 되는 그런 기금만으로도 그냥 지금 줄 거 다 준다 이 말이죠. 7%로 운용을 하면은 결국 연금 개혁의 코어는 앞에 4를 뭐 5, 6 이렇게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건 보험료를 내는 건데 뒤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연기금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운용 수익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운용 수익을 더 올리자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고 더 많이 내자는 얘기만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고 연금의 위탁운용 매니저들을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좀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경에서도 되게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년들 열받게 한 국민연금 근본도기 매경 기사인데요. 매경 기사 조금만 보면은요. 캐나다가 인구가 우리와 다르게 캐나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 4년 전까지 늘었던 거 아시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가. 근데 캐나다에서 연금이 중요한데 캐나다는 지금 700조 원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고갈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연금이 너무 짱짱하게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캐나다 연금은 2050년 되면은 3.5조 캐나다 달러가 될 예정이고요. 물론 캐나다도 1966년부터 CPP라 해서 캐나다 연금이죠. 캐나다 연금을 운용했지만은 당시에는 Pay as you go라고 네가 낸 만큼 받아가라. 이게 이제 부가식 방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가식 방식이다 보니까 기금이 적립이 안 됐습니다. 기금이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얘는 받아서 내고 하니까 이제 많은 이런 방식으로 갔고 CPP 적립액이 350억밖에 안 됐어요. 350억 불도 아니고 350억밖에 안 됐어요. 연기금이. 그런데 97년에 연금 개혁을 합니다. 97년에 개혁을 합니다. 97년에 개혁을 하고 보험료율을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 10%씩 내라 이렇게 해요. 다 한 10%씩 내라. 지금 저희가 9를 내고 있죠. 비슷하게 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적립식이 되면서 기금이 적립이 되게 된 거죠. 적립이 됐는데 이러면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인 CPPIB가 만들어지고 CPPIB가 저희로 치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만들어가지고 2016년에 2차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이거를 9.9에서 11.9로 좀 더 올렸는데요. 소득 대체가 지금 25에서 33%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에서 43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외국에서 봤을 땐 40이 아닌 거 아시죠? 26% 정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캐나다는 11.9로 받으면서 우리만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어는 캐나다 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예요. 10%.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같은 기간 동안 4.7% 저희보다 더블 났죠. 그러니까 캐나다 기준으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이 두 자릿수니까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기금이 너무 커진 거예요. 기금이 너무 커졌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낼 거보다 기금이 더 적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터미널로 그냥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조 원이지만은 앞으로 3,500조 된다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 1,200조 원인데 3,600조 갔다가 빵원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연기금 운용 수익 개혁을 하자는 얘기는 지금 아예 없고 더 내야 됩니다. 뭐 재정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더 내고 재정 투입하는 거에다가 기금 운용 수익까지 하면은 저희는 진짜 완전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보다 늦게 적립을 시작한 캐나다 연기금이 나중에 우리보다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연기금이 CPPIB가 최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주택 임대 사업 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 들어오고 있죠. CPPIB가. 그래서 왜 그렇게 캐나다 기금 수익이 좋냐면은 주식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대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대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금도 우리나라 국민연금도요. 국민연금도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 대체 수익률이 10.5%고요. 해외 채권 5.8%, 국내 주식 5%밖에 안 됩니다. 이제 복리 수익률로요. 대체 투자 수익률이 10.5%입니다. 그러니까 CPPIP는 전체 포트폴리오 60%를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저희도 그걸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CPPIB에는 2,500명 넘는 그런 임직원이고 우리나라 기금운용본부는 4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200조를 굴리는 기금운용본부 400명밖에 안 되고 저긴 700조밖에 안 되지만 2,500명이 있는데 얼마나 운용에 적극적이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마 반대밖에 안 할 거야. 근데 기금운용을 1%포인트 더하면 그게 12조잖아요. 지금 1,200조를 돌리고 있으니까 1%포인트를 높이는데 12조 원인데 그 12조 원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한 1,000억을 써야 된다. 그럼 1,000억을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산적 사고방식을 해야지. 하여튼 한국은 그냥 뭔가 기금 있는 거 다 짜서 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6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 개혁 아니지만요. 종국에는 결국 운용수익률 제고를 해야 되고 운용수익률 제고를 하는 것이랑 재정 투입이 같이 병행됐을 때 정말 연금 개혁이 있는 거고요. 417, 418 이렇게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농담 안 하고 나중에 연금 낼 필요도 없고 받는 건 소득이 60% 이상 받고 다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뭐 이런 게 개혁이지 뭘 그냥 50, 60 위주로 그냥 43 더 받자 젊은 애들 돈 더 내라 이게 개혁입니까? 이거는 그냥 여야 야합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금 개혁의 이제 불씨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면은 잘 되면 개혁도 될 수 있고요. 안 되면은 그냥 기금 있는 거 그냥 다 먼저 타먹겠다는 생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완전 현타감만 주고 먼저 나라가 골로 가겠죠. 이게 피크아웃으로 가는 거죠. 지금 완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개혁 방향으로 가가지고 정말 개선되어 가지고 여러 피크아웃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채널에서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채널의 코어는 한국이 지금 초저출산 이게 생애소득 문제로 뭐 이런 게 만들어진다 이런 건데 연금이 여기 아주 큰 축인데 이거를 잘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정말 자기네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진짜 좀 진성을 다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좀 압력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